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3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 처음으로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통의동으로 출근을 해요. 그 다음에 안철수 당대표도 이제 인수위원장으로서 오늘부터 제대로 이제 일을 본격화하는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인수위가 성공해야 정권이 성공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쉽게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윤석열 당선인하고 안철수 위원장, 그래서 인수위와 당선인 간에 첫 차담회가 열릴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 첫 차담회가 이루어지면 바로 보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성이 뭔지 한번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보도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인수위도 이제 우선 인수위는 뭐 제가 보기에 상당히 빠르고 그리고 이제 좋은 인물들로 출범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 공약의 내용이 말이죠. 이 외교안보가 됐든 경제가 됐든 일반 사회가 됐든 뭐 이 검찰 개혁 문제가 됐든 대부분의 공약이 문재인 정권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공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공약을 가지고 정권이 이제 출범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가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또 하나 이제 성공하는데 중요한 새로운 단추 중에 하나는 이제 총리를 좋은 분으로 모셔야 되잖아요. 뭐 총리 우선 뭐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안철수 위원장이 인수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바로 직행할 것이다 라는 설이 비교적 다수설에 속합니다. 그런데 꼭 인수위원장이 바로 총리로 가라는 법이 있느냐, 뭐 정해진 법이 있느냐? 아니다. 다양한 카드가 있고,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경우에는 지금 할 역할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아니다라는 설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리 카드 중에 하나로 말이죠. 이 조선일보가 오늘 뭐 일면 톱 기사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사 내용은 뭐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내용으로 뭐 양이 아니라 기사의 분량이 아니고 기사 이 컨텐츠로 따지면은 총리를 김부겸 총리로 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 저도 뭐 개인적으로 김부겸 총리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덕망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민주당은 뭐 좌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좌파는 좌파겠죠. 민주당이니까. 그리고 과거에 학생운동도 많이 했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좌파겠지만은 논리적인 사고의 흐름으로 본다면 우리가 통칭하는 그런 좌파하고는 성격이 다른 그런 이 총리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신망이 있고요. 그리고 차분하고 조용하게 또 이 행정부를 잘 이끌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틀에서 본다면 뭐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김부겸 총리를 쓰려고 하는 이 조선일보의 보도, 이 내용을 보면은 우선 제일 큰 게 지금 협치잖아요. 윤석열 후보도 협치 얼마나 노래 불렀어요.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통합과 협치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문재인 정권만큼 역대 정권 중에서요, 협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야말로 또 국민도 이 분할 통치하고 이런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다른 면에서도 최악이지만요, 특히 협치와 국민 통합 이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도 역대 최악 중의 악이 바로 이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재인 정권의 반면 교사 카드일 수 있고, 그래서 통합과 협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김부겸 총리 유임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뭐 여당이 이제 여당이 아니죠, 민주당이 발목 잡을 거다, 이건 뭐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총리 카드 갖고 많이 흔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인수위에도 검증팀을 구성한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민주당의 발목 잡기, 그야말로 청문회 인사 과정에서 이거를 또 피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점이 많아요. 그럼으로써 민주당과의 갈등 소지를 아예 제거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민주당의 공격 대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보면 이 통합과 협치라고 하는 이 당선인의 뜻을 살릴 수 있는 최초의 카드이면서 굉장히 효용성이 다면적으로 효용성이 있는 카드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선거 대선 막바지 국면에서 윤석열 측 인사가 김부겸 총리 측 인사하고 만나서 이런 의견을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와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이 보도에 보면 이 김부겸 측 인사는 이러한 내용을 김부겸 총리한테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이게 신뢰성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별로 없어. 조선일보 보도가 조금 핀트가 어긋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만약에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김부겸 측 인사는 뭔가 보안을 이 조선일보 측에 지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양측 접촉이 이루어졌다라고 본다면 반드시 김부겸 이 총리한테는 전달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누가 됐겠느냐? 제가 보기에는요, 뭐 김부겸 측 인사는 하도 많을 테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 윤석열 측 인사로는 지금 인사 문제, 우선 제일 큰 인사가 인수위원들을 선발하는 건데요. 이거 장제원 지금 비서실장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핵관들이 또 굉장히 한 팀이 돼서 움직인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윤핵관 3명 중에 1명인데 아무래도 장제원 카드가 제일 유력한 카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이 청와대에서는 지금 뭐라 그럴까요? 특별한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윤 당선인 취임에 맞춰서 새 정부 출범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야 간의 소모적인 정쟁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유임 카드는 여러 안 중에 하나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연하죠. 아니다. 새로운 총리를 임명하는 카드도 검토되고 있다. 예, 그래서 김부겸 총리가 유임이 될 경우에는 한 6, 7개월 정도만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참고로 윤석열 당선이라고 김부겸 총리의 경우에는 김부겸 총리가 76학번이거든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그 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은 60학번이에요. 자, 그래서 대학 다닐 때부터 알고 지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 김부겸 총리가 대구잖아요. 근데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정부 때 대구 고검으로 좌천이 됐는데, 그때 김부겸 총리가 식사장지를 만들어서 위로하면서 서로 간에 상당한 신뢰 관계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부겸 총리는 지난 2000년도 16대 총선 때 한나라당 후보로 경기 군포에서 당선이 됐고요. 2003년도에 탈당해서 현 민주당에서 17대, 18대, 20대 3선, 그래서 총 4선 의원이에요. 대구 수성갑에 2020대 총선 때 당선이 됐죠. 그래서 여야를 넘나든 이런 또 경력도 있는 그런 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총리 카드와 관련해 가지고 이 김은혜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그거 잘못된 보도다, 사실이 아니다, 검토된 바 없다. 그렇지만은 김부겸 총리는 덕망 있고 또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다. 그리고 새 총리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에 맞춰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인선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100% 오보다. 그리고 이제 이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도요, 이건 100% 오보고 청문회가 무섭다, 이런 식은 윤석열 당선인 스타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윤석열 당선인의 스타일이 아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제가 아는 윤석열 당선인 성격으로 볼 때 이게 굉장히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니, 정권 관련 수사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하고 추미애 그리고 이 조국, 박범계하고 직접 부딪힐 정도로, 그리고 사표내고 나올 정도의 배짱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인데, 이거 협치가 이 민주당의 발목 잡는다.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여론이 뒷받침된 인물이 추천이 되면요, 민주당 절대 발목 잡지 않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발목 잡는다? 이거요, 민주당 뭐라고 그러죠? 무덤 파는 거예요. 무덤. 그래서 만약에 총리를 비롯한 내각 출범에 민주당이 지나치게 발목을 잡으면 민주당은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더 날아간다. 이러한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부인을 했는데, 이 원희룡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은 또 오늘 CBS 라디오에 나와서요, 김부겸 총리 유임설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다. 너무나 좋은 생각이다. 다만 사실 여부는 내가 모른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다른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듣고 개인적으로 가슴이 뛰더라. 그래서 굉장히 호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걱정하는 게 민주당이 국회에서 총리 인준을 안 해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김부겸 총리가
저를 한나라당으로 끌어들인 사람이라는 개인적 인연을 떠나서 아주 허를 찌르는 것이다. 그래서 유임설이 좋으냐 나쁘냐를 생각하면 저는 무조건 최상의 아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한나라당으로 원희룡 지사를 끌은 사람이 바로 김부겸 총리네요. 저 이건 몰랐었는데.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오케이 하겠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 아이고 그 자리 하나에 연연할 정도면 국가 지도자가 안 되죠. 그러면 안철수 대표는 뭐 하냐? 또 이 CBS에서 물으니까 그거는 뭐 이따 내가 물어볼게요. 예. 그리고 총리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리로 지명될 가능성 거기도 좋은 카드다. 총리라는 게 맡아놓은 자리도 아니고 여러 포괄을 놓고 종합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요, 이 원희룡 기획위원장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선대본부장 할 때 바로 청와대 특별감찰관 문재인 대통령이 완전히 없애버렸잖아요. 절대 다시 뽑지 않았어요. 자,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이건 공약으로 건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특별감찰관 제도는 운영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그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뭐 하냐? 이렇게 이제 궁금할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 뭐 여러 설들이 있지만은 총리로 간다, 아니다, 다른 카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어요. 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인수위원장 했던 김용준 헌재 소장이 바로 총리로 지명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낙마했죠. 자,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이 꼭 총리를 맡아야만 공동정부가 구성되는 것은 아니고 공동정부 구성 과정에서 안 위원장이 총리 말고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또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 말고서도 다른 카드, 예컨대 지금 이준석 대표 어차피 당 대표 하니까 내년도 임기 2년은 채우겠죠. 그렇지만 임기 2년 후에 당 대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2년이 지나고 그런 자연스럽게 차기를 노리는 대선 주자군으로 또 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 가지 아니 한두 개 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위원장이 인수위원장을 맡았고 이 과거에 내가 이제 내놓은 정책들 이 성과를 점검할 기회를 좀 갖는 게 좋겠다.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틀림없이 성과로 받는다. 그리고 이제 인수위 구성, 공동정부 이런 얘기까지 전부 단일화할 때 나왔거든요. 그러면 공동정부의 최고의 상징은 바로 DJP 연합에서 볼 수 있듯이 장관들 몇 명 들어가는 거 물론 중요하죠. 굉장히.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상징적 의미 그리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총리를 가는 것이 훨씬 더 내실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대선 카드로서의 어떤 지지 기반을 넓히는데도 총리 카드가 상당히 유용한 카드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이 안철수 대표, 안철수 이제 위원장이죠. 안철수 위원장 여러 가지 카드가 있겠지만은 이 총리 카드가 가장 유력한 카드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판단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이러한 안철수 대표의 향후 진로와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 견제 카드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 무슨 부딪히면서 견제한다. 이 차원은 벗어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벗어나야 이제 통 큰, 지도자의 자질로 또 평가받지 않겠어요? 이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로 이준석 대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국민이 다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티격태격하면 그거는 이제 총리감도 그렇고 인수위원장은 지금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협치 이 틀을 짜는 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도 협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당인 국민의힘과 티격태격한다. 이것도 좋지 않은 그런 얘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첫 방송을 마무리하고 바로 이어서 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네요. 아주 대문짝만한 기사들이 하나씩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